자,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한 80%는 바라보고 있고 네. 나머지는 김문수가 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웃 오브 안주인 경우가 많고 예. 그러니까 김문수가 보다는 오히려 이준석이 더 눈에 밟히는 그런 대선이긴 한데 하나는 깝죽거리고 하나는 좀 어리바리하고 네. 근데 극우이긴 한데 이분은 좀 어리바리해. 네.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데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요. 국민의힘의 소위 공조직이라고 하는 데는 안 움직여. 아. 일단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단일화 할 때 앙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네. 한덕수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김문수가 후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 후보들 아직- 중에서. 너무 아직도. 세게 지지해가지고. 아직도.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공조직은 안 움직이는데 거기를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는 극우들. 일단 하나 볼게요. 세이브 코리아? 오. 세이브 코리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선은 저기 지금 저 그 목사 있죠. 소년보? 예. 가운데가 소년보잖아요. 윤석열 그 체포할 때 방해하고 막 이랬던 그 분 굉장히 같은데요. 예. 저 사람들은 있죠. 과격하고 막. 그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바뀌면 다 처벌 대상입니다. 네. 내란 옹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극우 양대 산맥인 세이브 코리아랑 정광훈 세력이 지금 김문수를 지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네. 자 그리고 김문수. 저번에 한번 4월 달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저는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당대표도 막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의 사실 유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자유통일당 후보 구주화가 사퇴하면서 김문수 지지선을 했다. 저거 제 이름이 신기해서 봤더니 주와 함께 주화래요. 이름 바꾼 거래요. 그 뜻이야 진짜. 예. 성이 구신데 주화. 이 네. 개명한 케이스겠네요. 예. 와 주화. 구주와 그 예, 뜻이에요. 위드 갓 이겁니다. 그래서 와 네. 위드가. 지금 저 벽부분은 7명 붙었지만 지금 6명, 1명 사퇴한 거고요. 네. 기호 6번이죠. 예. 근데 아무런 타격감이 없어. 아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맞아. 등록할 때 3억 드나요? 네. 3억 들은. 3억 들어서 등록을 했지만 아무 타격감 없이 그냥 물러났어요. 물론 저 이제 투표용지 인쇄 전에 물러나겠다고 한 걸 테죠. 네. 포스터는 붙긴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원래 일체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어서요. 지지하나 사퇴하나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분이 그러니까 타격감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원래 똑같아요. 일체였어. 네, 똑같아요. 아이고. 그런 상황이고요. 또 김계리가 국민의힘 입당하려다가 윤석열 탈당하던 날 김계리가 그럼 나는 국민의힘 입당할래 했는데 처음에는 환영까지 했어요. 네. 나중에 자격심사한다고 대기하라고.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 입당할 때. 당원 입당하는데 네. 물론 이제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지. 문제적 인물이 입당과 탈당은 자유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환영한다고 했어. 온라인으로. 나중에 자격심사 하겠다고. 그 예전에 김용민 목사 있잖아요. 김용민 목사. 네. 그 이렇게 등치 있으신 분. 네, 김용민 PD님. 네, PD님. 그분이 국민의힘 입당하려고 했다가 자격심사에서 탈락되고 뭐 이랬다고 거 들은 원래는 거 있습니다. 처음에 입당을 받아줬다가 받았다. 논란이 되니까 네. 바로 이제 취소했다고.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인 예, 것 같은데 예. 보니까. 근데 이 김계리 변호사 말고 5일 전에는 장해찬, 맞아. 윤석열의 청년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아주 그 말이 거친 입이 거친 네. 그 구구를 선동하는 어떻게 보면 선봉하는 장해찬 최고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경환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판 받아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인물인데 장해찬 최경환도 입당했다. 예. 장해찬은 사실 윤석열 픽이 아니라 이제 김건희 픽이라는 게 다수의 이제 정설이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있잖아요. 이제 훈수를 두는 거야. 처음에는 윤석열 나가기 전에는 선거운동 안 해. 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저 막스 쳐진 것만 읽어봐봐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자통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긋기 문제에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 뿐, 맞춤법이 틀려. 자세가 아닐 뿐더러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한동훈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 까는 건 약간 요식 같고요. 네. 쟤들은 그렇잖아. 자기 선명성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까요.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권력 내부 투쟁인 거야. 자기들끼리 내부 투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색깔 안 지우면 나는 못 도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는 선거는 하루하루 시간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네.
한동훈이가 더 온다고 그래서 김문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한동훈은 결국은 자기 선거 하려고 지지 선언하는 척하면서 유세하는 척하는 거고 결국은 본인이 지역 다니면서 셀카 찍어주고 아이고 환영합니다 하고 뭐 그 뭐냐 문어도 들고 닭도 들고 이제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같이 경선했던 후보가 진정성 있게 도와주려면 후보의 손을 맞잡고 함께 손을 맞아. 들어주는 그 장면을 연출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후보가 각각 유세 현장 아주 주요한 포스트를 돌 때 그때 백업하면서 찬조 연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지 연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지금 전 비대위원장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안 다니겠다고. 안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서울 가면 본인은 부산 가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광주 가면 본인은 서울 가고 피해 다니면서 지금 같이 유세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겠어요. 네, 진짜 절대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재명으로 완전 일치 단계라는 느낌이잖아요. 심지어 네. 국민의힘 출신 때까지 들어오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예를 들면 이낙연과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랑 좀 비슷해. 20대 대선 때. 그럼 엇박자가 나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이낙연계 사람들은 아예 선거 유세차도 안 돌리고 지들끼리 앉아서 그 전직 의원인 당시 인천 국회의원 누구 씨는 네. 자기 SNS에 후보 이재명 후보 사진을 잘라버리고 어머. 이낙연 사진을 올렸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말도 맞아요. 안- 기억나요. 말도 안 맞아. 돼. 그런 선거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예, 예. 맞아. 지난 대선 때 그래서 각각 제보들이 우리 동네 왜 유세차 안 도냐 너무 선거운동 안 한다라고 했는데 보면 어김없이 그런 지역은 대부분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의 지역이었다라는 게 여의도에서 실제 있었죠. 실제 여의도에서 있었죠. 그런 의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네. 윤석열이 당선되는 게 우리 총선에는 훨씬 더 유리해. 나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엄청. 들었어요. 많이 나 들었죠. 기자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그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이거 그치. 이제 국민의힘 해당행위지. 지금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잖아요. 네. 뭐냐면 이런 게 있어. 당이라고 하는 조직 있잖아요. 이 조직 내에서 실제로 주류로 인식되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때는 친윤들이 권성동이 권영세 이런 친윤들이 이제 그 밑에 아부하는 놈들까지 합쳐가지고 주류를 이루고 있어. 사실은 김문수는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세 장관이었다고. 음. 그러니까 주류들 입장에서 보면 인정하지 않는 자의 대선 후보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실을 부정하면서 한독수로 어떻게 갈아 끼워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어찌어찌 되다 보니 그래 김문수를 이제 단일 후보로 인정합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네. 인정할 수밖에 근데 없으니까. 근데 네.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아는 그 어떤 의원님이 국회에 비공개 회의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잠깐 올라오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회관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만 계시더라고요. 선거운동 안 하시고 네, 선거운동 안 하고 저희는 다 지역으로 가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당사에 가도 의원님들 거의 많이 안 아예 안 계시더라고요. 계시죠. 예, 예. 거의 다 지역 내려가셔가지고. 네. 예. 자, 근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요.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아예 안 한다는 제보가 빗발칩니다. 실제로 대구에서는요. 이재명 현수막이 더 많이 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 김문수 후보 현수막 옆에 이재명 후보 현수막이 크게 오히려 더 붙여 있다던가.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김문수 후보 현수막 바로 앞에 순대차가 와 있다던가 뭐 이런 것만 많이 돕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도 안 뛰니까 그 주호영이가 뭐라 그랬더라? 거기 대구 출신이잖아요. 내 선거처럼 뛰어달라. 보통 다 그렇게 내 선거처럼 뛰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구 경북 지키기도 벅찬 거죠. 현실은. 근데 이쪽 진영의 선거 운동원들이나 요 뭐 후보 뭐 이제 대구도 선대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뛰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지역에서 거세게 반발하면 못 뛰어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뭐 선거 운동원을 뭐 폭력을 가하는 약간 술 취한 조정뱅이들이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예전과 달라져 가지고 현재 유수차를 돌리거나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손 흔드는 사람도 많아지고 박수 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 분위기 속인데 오히려 민주당 유세차가 훨씬 더 많이 돌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으면 네. 저쪽에서 이번 선거 지나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이. 맞아요. 네.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국민의힘 절대 다수는 김문수를 실제로 선거 운동하고 싶은 후보로 인정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잘 될 리가 없죠.
이렇게 안에서부터 그렇게 삐걱삐걱거리면 잘 될 리가 없고 한동훈도 자꾸 지역 다니면서 뭐 말은 운동한다 하지만 저는 한동훈이 진심을 알려주려면 본인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에 김문수 한번 초대하셔가지고 같이 새우깡 먹고 그 허심탄회 얘기하면 그러면 좀 진심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김문수가 솔직히 말씀하면 말하는 내용이나 비주얼이나 나이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달랐어요. 윤석열은 자기를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까면서 반문재인 정서를 갖고 뭐 기세 등등하게 갔었잖아요. 네, 네. 막 헛소리 빡빡하지만 거짓말도 막 자신 사이다 있게 하고. 때리면서 네. 김문수는 그런 매력이 없다는 거야 일단. 토론하는데 매가리고 말싸움에서 밀려. 매가리가 없고 어. 자꾸 동의를 해줘. 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 그렇게 보니 말 얘네들이 자꾸 지금 동의해. 두 가지의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단일화예요. 근데 이준석이 미쳤습니까? 김문수랑 단일화해주게? 그러게요. 이준석 정치 생명 이제 끝이죠. 단일화하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준석이가 만약에 단일화를 김문수랑 하게 된다 그러면 이준석은 정치 생명 오래 못 가죠. 네. 오히려 자기만의 3세력 구축하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대선이 끝나고 났을 때 대선 때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을 잠식해가는 역할을 이준석이가 할 거다. 물론 이준석도 전략이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토론회에서. 예. 그렇게 싸가지 없이 보이면 안 돼요. 나이는 어려도 사람이 참 에이 바르고 똑똑한 애가 돼야 되는데 얘 싸가지 없네. 예. 오히려 싸가지 없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런 이미지를 희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미지가 더 생겨버렸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미지가. 토론에서 상대방을 막 논리로 압도하고 막 무시하고 막 봉쇄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 사실 이긴 게 아니거든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을 막 싸워가지고 누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청하는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남는 것은 태도와 인상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좋은 태도, 겸손한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압도적 패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무능하고 내란을 선동했던 자들이 완전히 망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긴 지더라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막 따라가서 막 한 10% 차이도 안 나게 지면 이 사람들의 지분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선동의 요소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패배를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컨텐츠도 없다 보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단일화. 근데 두 사람 단일화해도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 거의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네. 시너지가 안 나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오늘 나왔던 아주 배우자 토론. 아우 나 저 이거 속보로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아니 원래 그러니까 배우자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대통령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냥 민간인 신분이에요. 근데 공적인 역할을 일부 수행을 하고 경호법상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경호와 이런 의전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대통령 배우자도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말 완전한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 완전한 민간인인데 그런 공중파의 전파를 이용해서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민주당은 어쨌든 우리 후보의 역량과 우리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얘기는 부적절하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서 김건희까지 소환되는 상태가 그러니까 됐는데 완전 똥벌이라고 생각 보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은 저번에 저 김문수 부인이 설난 뭐지? 설인영 씨. 예. 이게 이제 그런 거요. 뭐 김혜경 여사 법카 이야기를 갖고 와요. 네. 자기는 법카 안 쓴다는 거예요. 법카 사건 자체가 진짜. 그렇게 걸고 넘어질 사건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썼던 도구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잘못된 상태에서 나는 법카 쓴 적 없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김혜경 여사가 법카 사건은 뭐 10만 원 조금 넣는 것 중에 실제로 자기 걸 제외하고 나면 7만 8천 원을 김혜경 여사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비서가 그걸 결제하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몰랐죠, 그리고. 김문수 부인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법카 안 쓴다고 하는데 법카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쓴 사례는 국민의힘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요. 저 말 들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움찔움찔 할 걸. 여기
여기 동작에 나경원, 기름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드럼통에다 집어 넣냐라는 의구심이 만약에 있죠. 후보 그러니까 그 배우자 토론을 한다고 해도 네. 사실 꿀릴 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 그럼요. 네. 사실 김문수 후보 부인의 이미지가 그렇게 썩 호감형은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긴 하는데 이걸 끌어와서 이제 이런 거지. 야, 저쪽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우리 토론 안 받는 된다. 그 선동용으로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따지면요. 배우자는 후보의 부인일 뿐입니다. 네, 맞아요. 후보의 부인일 뿐이에요. 네. 이 사람 토론까지 시키겠다고? 그 뭘로 주제는 뭘로 할 건데요? 그 뭐 정책 주제로 할 거야?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게 국정농단인 거예요, 김건희가. 그렇죠. 공적 권한이 네. 없는 사람을 네. 가지고 후보자를 대신해서 왜 토론을 시켜요? 그러니까 네. 토론 주제가 뭔데? 예를 들면 무슨 내조를 잘하는 뭐 이런 걸로 토론을 해야 되나? 네. 그 주제도 정하기도 어렵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준석 네. 말에 결코 동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희박한 확률로 오늘 한번 동의하게 됐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당 대표였으면 음. 혼냈을 거라고, 김용태를. 타박을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돈 있으면 돈 좀 컨설팅 맡겨갖고 선거 전략을 좀 맡기라고. 네.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김용태가 또 이준석 라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천하용인. 아, 그러다 보니까 야 할 게 없으면 좀 아유. 공부 좀 해라 이런 건데 이준석이는 또 배우자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럼 이준석 그 공평하지 않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한들 하지도 그러니까 정치 않겠지만. 공세라는 게 뻔히 보이는 짓거리를 얕은 수를 쓰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막상 토론을 해도 그렇게 끌릴 거 없는데 네. 실제로 제가 김혜경 여사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보는데 얘들이 어떤 수로 써먹으려고 하는 건지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네.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단일화, 자기 컨텐츠 없이 배우자 토론 이런 걸 갖고 와서 판을 엎어보려고 하는데 불가능하다. 네. 그 마치 무슨 보찜 내놔라는 식으로 23일까지 이재명 후보는 이 배우자 토론 할 건지 말 건지 답을 해라라고 마치 엄청 막 재촉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막 몰아가려고 네, 하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이게 바로 그런 시도다. 야, 니네가 말 못하니까 그거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전혀 무의미하고 저희는 후보의 정책 능력에 대해서만 항상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 네. 자, 석권님 유성호텔 수리 중이라고 쓰셨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예비 사형수 윤성열님, 지기현 판사님 밀폐된 룸에서 고기 구워 드시면 암 걸려요. 아까 자, 광고.